사람은 벌을 살리고 벌은 자연을 살린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월 중순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1월이 들고부터 한파와 폭설 이런 것들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1년 중에 가장 추운 달이 그래도 1월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절기적으로 소한과 대한이라는 절기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1월달입니다. 기후가 바뀌었지만 절기는 그래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계절에 폭설과 한파 그리고 강한 바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벌을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벌통을 덮어놓은 걸 날린다든지 폭설로 인해서 벌통 소문이 닦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관심을 써야 될 계절이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저쪽 제주도나 남쪽에서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특히 내륙에서는 지금 월동 기간을 두고 이렇게 가고 남쪽에서는 월동 기간이 없이 연중 그냥 벌을 사육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남쪽에서도 눈비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판서를 해가면서요 우리 중부 내륙 지방과 남쪽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교재를 봐가면서 순서대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64페이지 1월 중순 양봉관리를 보겠습니다. 1월 중순 양봉관리 여기 보시면요 양봉기구 소독 양봉장 주변 점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위줄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솔, 하이브툴, 내금칼, 훈전기 등 이거는 우리가 내금 도구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금 도구들을 모두 청소를 해주고 1년 중 1월이 가장 한가함으로 이 시기에 이런 작업들을 시행하면 좋다. 양봉장 점검도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기구가 많죠. 채밀기에서부터 벌통, 소비,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금 기구 이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소독을 하자는 겁니다. 왜? 지금 한가하니까. 이때 소독을 잘 해두셨다가 써야지 되는데 뭐 대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세월이 이렇게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기구에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양봉장 주변 우리가 질병이 많이 생기는데 벌이 잘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진드기 이제 응애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응애로 피해로 인해서 많이 일어납니다만은 그 피해가 응애 피해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약물 중독에 의한 그런 피해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바이러스 세균, 병균, 바이러스 이쪽으로도 우리가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균, 병균, 바이러스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눈에 보이는 응애, 진드기에만 꽂혀가지고 그것만 잡으면 된다고 계속 약을 하고 했는데도 벌이 늘어나지 않고 자꾸 줄어들고 축소 하다가 안 되니까 합봉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왜 그런지도 모르고 계속 안 되니까 약만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구들을 소독을 잘 해야 됩니다. 벌한테 진드기, 응애만 잡는 것이 아니라 기구에도 소독을 해주셔야지 그런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봉장 주변 꼭 여러분들 올해부터 지금 1월달부터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 새로 추가된 게 이 내용입니다. 이제 물론 뭐 작년부터도 했습니다만은 올해 더 강조를 제가 할 겁니다. 왜? 한 장소에서 5년, 10년, 20년 이렇게 한 봉장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 사체, 시체들이 뒹굴어 다니면서 썩어서 거기서 병균, 세균, 바이러스들이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벌은 잘 되는데, 벌은 많은데 석고병이 걸렸다. 산란은 잘 하는데 벌이 늘어나질 않는다. 근데 진드기는 없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병균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응애 때문에 계속 했다면 이제 응에 대한 정리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이런 병균, 세균, 바이러스에 눈을 돌려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봉장부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봉장 주변에, 벌통 주변에 소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뭐라고 소독을 뭘 해야 돼? 난 소독했는데 평소에 속살만 가지고 했는데, 속살만은 해충약입니다. 병균은 세균, 바이러스 받는 데는 해당이 없어요. 이런 걸 알고 우리가 하자는 거죠. 물론 그동안에 나름대로 또 소독을 꾸준히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뭘 했냐면 락스 뭐 이런 거, 또 석회 이런 것들 했지 않습니까? 요즘 그거보다 더 질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죠. 물론 락스도 됩니다. 그거보다 10배 더 강한 것이 바로 이산화염소수입니다. 이산화염소수. 여러분들 이거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뭐 얘기는 들어본 것 같고, 아직까지 이걸 많이 쓰신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이산화염소수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양봉 농가에서만 이거 처음 듣는 생소한 얘기 같지만은 이미 100년 전부터 이게 나와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국내에서는 어디에서 쓰느냐? 축사, 우사, 돈사, 개사, 이런 가축한 데서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하는 데서 전부 이 이산화염소수를 받습니다. 왜? 만약에 급식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의 아이들이 식중독이 걸리면 안 되거든요. 전부 이산화염소수 가지고 다 소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 구내식당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벌장에만 이게 여태까지 공급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산화염소수 가지고 여러분들 하시면은 훨씬 더 바이러스, 병균, 세균 잡는데 훨씬 덕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참고를 하시고, 더 깊은 얘기 하시려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소독 약이 있다는 걸 아시고 봉장에 소독을 꼭 해주시라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언제 많이 발생합니까? 지금 한창 여러분들 추우니까 독감 바이러스, 추울 때 기승을 부립니다. 이때 잡아야죠. 그래서 이 시기에 한가하고 하기 때문에 뭐 아주 추운 날에 우리는 할 필요 없지만은 따뜻한 날 골라서 양봉장 주변에 이 약을 하기 전에 먼저 벌 사체들을 깨끗이 좀 청소해내고, 바닥에 썩은 것들이 있으면 좀 긁어내고, 뭐 부직포 같은 덮어서 그런 것도 좀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약을 해주시면 훨씬 더 내년 봄에 벌이 자라는 그 속도가 분명히 여러분들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우리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신경을 못 썼죠. 물론 지금 전업 농가들은 잘 해나가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대부분이 전업 농가가 아니죠. 90%가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행농업, 벼농사, 고추농사, 참깨농사, 배추농사, 무농사 그런 걸 하면서 벌을 하다 보니까 농사일이 주고 벌은 부예요. 그렇다 보니까 벌한테 관리하는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벌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는 다 같은 농업이기 때문에 배추농사에도 신경 쓰고 고추농사 신경 쓰는 만큼 벌한테도 똑같이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 해주셔야지 벌이 잘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독을 지금 꼭 이산화염소수로서 봉장 주변에 벌통부터 시작해서 다 소독을 해주셔야지 벌이 잘 자란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벌이 안 되는 이유가 첫째 영양실조, 근침, 약물 중독, 이런 바이러스, 병균, 세균, 또 날아나서 거미줄을 걸려, 또 말벌들이 와서 습격을 당해,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나마 살아있다는 게 참 용합니다.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신경 써서 다 제거한다면은 벌은 분명히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해줄 게 바로 소독. 기구도 소독하지만 양봉양 주변에 꼭 소독을 여러분 해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번에 화분떡 준비. 이미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평소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몇 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봄벌 산란 유도의 필수품인 화분떡을 준비하자. 봄벌 개우기에 필요한 화분떡은 1개월 전에 구입하여 미리 숙성시켜 놓으면 더욱 좋다. 숙성 방법은 일주일 이하의 기간 동안 아랫목에 맥주처럼 넣는다. 그렇게 해서 숙성시키라는 거예요. 뜨뜻한 아랫목에 두시면 시큼시큼한 냄새도 나고 아주 발효가 잘 되죠. 이렇게 하면 화분떡 내에 설탕이 다른 반죽에 잘 스며들어 벌이 먹기가 수월해진다. 이걸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들은 아주 신선도가 좋습니다. 방금 만드는 겁니다. 뭐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래 두가지고 저희들이 숙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재료들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청국장 띄우듯이 우리 매주 띄우듯이 뭐 1년 전부터 띄워가지고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방금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일주일 이내 3일 이내 공급을 하기 때문에 설탕이 약간 덜 녹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도 좀 덜 됐을 수가 있습니다. 여름 같으면 이제 바로 발효가 됩니다만 지금은 좀 더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즉시 따뜻한 곳에 두셔가지고 숙성을 시키면은 거기서 발효가 돼서 유산균이 많아지게 돼서 소화력이 좋아지죠. 지금도 계속 뭐 준비가 지금 요청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화분떡 준비 잘해. 지금부터 해놓으셔가지고 여기 한 달 정도의 예를 두고 하라 그랬습니다만 한 달 하면 더 좋고 아니면 일주일 열흘 전이라도 해가지고 숙성을 시키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분떡이요 지금도 여기 우리 사무실에 뒀는데 딱딱합니다. 그리고 딱딱하면서 얼음장 같습니다. 이렇게 차기 때문에 이 찬 걸 갖다가 벌통에 넣어준다? 벌 안 먹어요. 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곳에 두시면은 숙성을 시킴과 동시에 이 자체가 따뜻하고 노글노글하기 때문에 벌이 훨씬 더 잘 먹고 간다는 거죠. 이유는 그겁니다. 좀 귀찮더라도요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이 딱딱한데 꺾어지지 않습니다. 당에도가 따뜻한 이걸 인절미같이 노글노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꼭 주시라는 겁니다. 꼭 주셔야 되고 참고적으로 본 방송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신 분들은 뭐 여러 해 동안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 방송을 지금 처음 보시거나 또 새로 또 시작하시는 분들 또 그동안에 또 내용을 잘 몰랐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중앙에서 만든 화분떡은요 정말 과학적입니다. 벌의 생리와 습성 그 레시피를 다 맞춰서 했어요. 근데 벌은 맷돌과 같은 어금니도 없고 반죽을 해주는 위장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장이 통장이야 통장. 우리 반장 통장이 아니고 장이 빵과 동시에 바로 장으로 우리 사람은 소장으로 바로 연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벌은 빵과 동시에 바로 장에서 흡수가 되어져요. 이 영양소 알갱이가 크면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바쳐도요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중앙에서는 단백질을 듬뿍하게 넣는데 단백질을 왜 넣느냐? 유봉과 애벌레가 영양 섭취를 하는데 전부 단백질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은 우리 신생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모유가 전부 단백질입니다. 많이 공부를 해야지 다 근육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다 하는 것이 단백질 아니겠습니까? 그 단백질을 공급해놓고 또 그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물질을 가지고 다 화분을 반죽했기 때문에 이 단백질 알갱이를 잘게 부숴줄 수 있는 물질 바로 프라테아제라는 물질을 저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섬유질을 잘 분해할 수 있는 셀룰라제, 찰진 성분을 분해할 수 있는 펙틴아제. 우리는 단백질을 넣기 때문에 또 찰집니다. 물을 많이 넣어서 진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찰집니다. 또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양제를 듬뿍 넣어서 바로 벌에 맞는 영양 레시피를 기준으로 해서 딱 만들었기 때문에 찌꺼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먹습니다. 어떤 화분들을 보면 저희들도 옛날에 먹어봤습니다만 찌꺼기 많이 물어내는 그런 화분떡도 있고요. 먹기는 먹는데 천천히 먹고 벌들이 그만큼 건강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우리가 화분떡에서부터 질 좋은 것을 급이해야지 분명히 벌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또 질병입니다.
여기서 질병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응애입니다. 응애. 자, 응애를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진드기라고 그랬죠. 이제는 응애로 바꿉니다. 자, 응애. 자, 이걸 없애야 되는데 지금 이 계절에 벌통 안에 있는 잔류 응애를 잡아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했나? 지금 이 계절에 지금 대한소환이 들어있는 1월달에 가장 춥기 때문에 벌통 뚜껑을 못 열죠. 물론 저 남쪽에서는 열 수 있을지 몰라도 중부 내륙에는 못 엽니다. 유일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소문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소문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훈증기, 옥사살 훈증기밖에 없습니다. 또 요즘 연무기라 해서 다른 것도 뭐 연기로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걸로서 소문으로 하는 방법만 유일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옥사산 훈증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봄벌 시작하기 20일, 약 20일 전에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11월, 12월 꾸준히 약을 잘 해왔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1월 달인데 1월 중에 지금 한번 해주시고 나면은 이제 설을 점유해서 입춘을 점유해서 봄벌을 이제 시작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날씨 좋은 날, 가장 따뜻한 날을 보고 그날 여러분들이 이 훈증기를 가지고 옥사산 훈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봉판이 없기 때문에 물론 안에 조금씩 있겠지만 저는 없다고 보고 없기 때문에 지금 해주시면은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잔류 있는 응애를 마지막으로 다 잡는 기회입니다. 깨울 때 또 해줘야 됩니까? 해줄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궁금해서 속살만이나 다른 걸 뿌려야 된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주시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10월달, 11월달 이때 제대로 하지 않은 분들은 해주십시오. 해주는데 그때는 옥사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다른 약재를 가지고 해주시라는 겁니다. 옥사산 지금 1월달 중에 한 번만 해주셔야 됩니다.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1월달이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왔지만 지금부터 제가 약을 칠할 때만 딱딱 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래도 궁금해서 그 사이에 중간중간 친다든지 이렇게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남쪽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월동 없이 가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여러분들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1월달 한 달 동안은 월동 기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춥게 관리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1월달 중에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약을 하고 봄벌을 제대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제 남쪽 진도, 고흥, 해남, 진주, 뭐 저쪽 거제, 통영 이쪽으로는 아마 뚜껑을 열어도 괜찮기 때문에 뭐 속살만이라든지 여러분들 뚜껑 열고 해주는 약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부 내륙은 뚜껑 못 열죠. 영하로는 안 떨어지지만 영상이라도 7도 이내로 들어가서 뚜껑 열면 벌한테 오히려 더 냉해를 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 밑으로는 지금 진도 같은 경우는요 평균 10도 이상이 넘습니다. 그 벌이 자동적으로 날아다니고 그쪽 벌써 꽃이 피니까 화분도 물어오고 지금 산란하고 육아가 한창입니다. 그런 데는 괜찮습니다. 어떤 약을 하시든지. 근데 너무 자주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약을 하되 꼭 진드기가 있는 걸 유무를 확인한 후에 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됩니다. 없는데 자꾸 하실 필요는 없죠.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진드기 확인하는 방법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만 잘 지키면은 여러분들 원래 벌 시작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 남쪽에 계시는 분들 꼭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들 하셔서 하시는데 가급적이면은 개미산이나 옥사산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 이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봄벌을 언제 시작하는 게 좋냐? 시작 시기 언제 할까? 지금 중부 내륙에서도 1월달에 봄벌 시작하고 벌써 깨우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기후도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양봉 벌통 소재가 굉장히 좋아졌고 보온재가 좋아졌고 또 가온판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더 수월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내륙에서 이렇게 영하의 날씨에 가온판을 내가지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따뜻한 지역이 있어서 이쪽 중부 내륙이라도 따뜻한 지역이 있습니다.
저 강원도 동해안 쪽은 완전히 저쪽 남해 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데는 괜찮습니다. 자, 남해 제주도 강릉에 내륙에 있는 지역에 따뜻하다 지금. 그런 지역에서는 봄벌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바로 가온판을 설치해서 여러분 하시는 일부 도움이 됩니다. 왜?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메꿔주기 위해서는 가온판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분명히 산란 잘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온판을 할 때 온도입니다. 온도를 어떻게 해주죠? 온도를요, 우리가 그걸 30도, 25도, 30도에 맞추면 안 됩니다. 한 12도부터 출발해서 서서히,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외투를 입는데요, 안에 네이 하나, 아니면 스타킹 하나 더 신는다는 조건으로 조금만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냥 35도 맞춰주기 위해서 온도를 이빨 올려보게 되면요, 오히려 더 산란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가온판 하시되 조심해서, 요거는 가온판 취급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말까지 다 덧붙여서 잘 하실 겁니다. 그래서 12도부터 시작해서 15도, 16도 이렇게 따박따박 올라가면서 관리를 해주셔야지 벌들이 육아가 잘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이걸 가온판을 하실 때 잘 해주셔야 되고, 그 할 시기는 언제나, 지금 가온판을 했으니까 뭐 문제 없습니다만 자연적으로 가온판을 하지 않고 봄벌을 하는 시기다 그러면은 탈피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소문 앞에 보면은 청소하는 게 찌꺼기 나온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 벌써 이미 벌통 내부에서 벌들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소방 청소를 해냅니다. 아, 야들 지금 준비를 하는구나 하고 그걸 보고 며칠 있다가 화분떡을 넣어주는 시기, 그게 바로 봄벌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즉 깨우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화분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자연으로 할 때 너무 일찍 깨워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한파나 폭설 여기에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금년 같은 경우는 설날이 1월 말에 들어있습니다만 설날을 전후해서 봄벌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빠르면은 설 전에 아니면 설 지나고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봄벌 시작하시면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자, 봄벌 딱 시작했다 그러면은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보온입니다. 그래서 가온판을 하는데 가온판 해주셔도 좋고, 가온판 역시 그냥 하겠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소문도 좁히고, 그때는 비닐 개포를 해주셔도 됩니다. 해주시고, 이제 외부도 보온을 찬 공기가 내부로 들어가지 않게끔 철저하게 많이 이건 육아 보온입니다. 겨울에 월동 보온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허술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날씨가 더 따뜻해지니까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겹, 3겹 더 많이 덮어줘라.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봄불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보온이다. 이걸 잘 보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시는데 화분떡하고 식량만 있으면 더 이상 열어볼 게 없어요. 좋은 화분떡 넣어줬고 식량 많이 있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식량이 달랑달랑 한다 보니까 내 벌통은 내가 압니다. 그죠? 작년 월동 달 때부터 알고 지금도 따뜻한 내겁 해버리고 식량이 달랑달랑 한다 그러면 이런 요즘 잘 나왔습니다. 바로 이 고체 사료 이거를 넣어주게 되면은 우선 우리가 사용할 때까지 먹고 아산을 하지 않고 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급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봄벌 시기는 탈피 작업, 청소하는 걸 보고 시작하자. 대부분 입춘 전후에서 하시고 또 약한 벌들은 늦게 경칩 때 해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 봉구를 있다가 보면은 강한 벌도 있고 약한 벌이 있습니다. 강한 벌은 좀 일찍 깨워주시고 약한 벌들은 일찍 깨우게 되시면은 한파하게 확 내려앉게 됩니다. 그래서 늦게 깨우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늦게 깨운다는 게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늦게 가는 것이 아니고 3월 초 그 경칩을 전후해서 우수 경칩을 전후해서 어떻게 해주시면은 좀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고 봄벌 시작하셔야지 좀 정리를 좀 해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제 한 해의 첫 출발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첫 단추로 잘 껴서 잘 해나가지 않는 거죠. 꼼꼼히 다 챙겨야 됩니다. 먼저 소독하는 것도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식량 주는 것도 영양제도 좀 넣고 이렇게 잘 해야 되고, 또 이제 4월달 되면 여왕벌을
또 교체해야 되는데 그때도 근신을 피하기 위해서 양분장에서 계속 치료하기 돌아왔기 때문에 근신에 대해서 또 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때 또 새로 유황벌을 유입을 해서 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저희들 더 우수한 유황벌을 종봉을 또 만들어내는데요. 4월 달부터 이제 해냅니다. 필요하신 분들 그때 4월 달에 전화 주시면은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관리를 잘 하시고요. 1월 말이 설날이기 때문에 하순 강의를 설날 때 여러분들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